제1당도 아니고 제2당도 아니고 제3정당이라면 그 어려운 걸 해낼지도 모르죠. 판을 바꾸는 예술 정치, 정치 트리오. 아무래도 지금 명태균 씨의 논란이 지금 우리 정치권을 좀 발칵 뒤집혀 놓고 있는데, 와, 이거 요즘은 진짜 그 좀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지금 단독 기사가 여러 개 지금 나와 있고, 매일 쏟아지죠. 그리고 지금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단독이 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레거시 미디어가 또 막 단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명태균 씨 논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 들어보고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전에 그거는 여쭤보세요. 세 분은 원래 아셨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혹시 이번에 논란이 터지기 전에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네. 사실 뭐 보수 진영에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좀 연루가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발언들에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더 본질적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에 어떤 영향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가, 좀 그게 좀 핵심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편의상 방송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일단은 네. 그리고 양소영 부의장님. 네, 저는 이 명태균 씨 논란을 보면서 2016년도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을 막 찾아보다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찾아봤습니다. 한 8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앞부분에 그 탄핵 소추 사유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면서 와,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 한 건 한 건이 사유 하나하나가 너무 유사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피청구인 박근혜는 최서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서원과 그의 친척, 그와 친분 있는 주변인 등 국가 정책과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하게 하였다. 이 부분을 이름만 바꾸면 지금 현재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현재 등장인물들이 너무 오버랩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국민적 결단의 임계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아니, 구영모 부원장님께는요, 좀 이런 거 질문해 볼게요. 그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과시형 과대 망상자일 뿐이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의견이 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짜는 사람이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대화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석 의원 이게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이제 지역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상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걸 듣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이제 TK나 이제 뭐 영남 지역에서 나름 선거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하면은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분들이 뭐 누구를 당선시켰고 뭐 여론조사 관련된 것도 계속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이번에 어쨌든 그 역할을 한 건 맞다고 보고요. 이걸 쉽게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좀 고여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서 예. 굉장히 좀 판을 가를 수 있는 앞으로 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막 많은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무슨 뻥이다, 뭐 과시욕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 어떤 팩트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관계성을 드러낼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이죠. 예, 대다수 정치인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뜨끔 할 겁니다. 네. 예. 너무나 실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명태균 씨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명태균 씨가 또 이야기를 하면은 또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명태균 씨가 그 언론에 그 검사에게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냐,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다,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그 통화 노치가. 저 신인규 대표님, 이거 어떻게 정치 브로커, 일개 정치 브로커가 이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평가는 이제 메신저에 대한 평가거든요. 뭐 예. 메시지는 지금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메신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 메신저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계를 직접적으로 내밀하게 내밀하게 겪었다라고 하는 이준석 의원과 또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맞는 말을 많이 하고 명태균 씨에 대한 메신저에 신뢰를 보내고 있고요. 예.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냥 뭐 자기 말을 허풍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과시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 명태균 씨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명태균 씨에 나오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말들은 지금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예. 그럼 도대체 명태균 씨가 무슨 일을 대선 과정에서 했길래 대통령을 한 달 안에 탄핵이나 하야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예. 그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권에서나 언론에서도 밝히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이건 수사를 통해서 들어가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2022년도 5월달, 그러니까 1차 공천 개입이죠. 그때는 예. 김영선 의원이 실제 공천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고 예. 2024년도 2월달 2차 공천 개입에서는 또 칠불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소에서 그 핵심 증거를 이준석 의원이 봤다라고 말을 하니까 언론이 처음에 집중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2차 개입에 있어서는 이준석 의원의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직접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쏟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 2차 공천 개입도 밝혀야 되겠지만은 1차 공천 개입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을 좀 더 해봐야 된다. 예. 그렇다면 당시에 당 대표 이준석 대표 의원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사실상 명태균 씨와 이런 공천 개입과 공천 농단까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실제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절반을 가져갔다라는 지금 이런 명확한 사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게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수사의 단서까지 다 나온 상황이다. 예.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구영모 부원장님 지금 개혁신당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어때요? 지금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일반적인 그 생각은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지금 의원이 이 공천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본인은 그런 그 언론 공천에 대해서 역할을 할 입장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뭐 좀 한 발 빼는 모습이거든요. 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제 그 수돗물을 직접 드셔가지고 용감하신 분이세요. 그런 또 예.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다선이었고 또 여성이었고 예. 또 학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그분도 어제 보니까 인터뷰에서 공천 받을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보궐선거에 대한 게 사실상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거다. 뭐 생각했지. 그 뒷단에 대해서 사실상 뭐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그 당시에 1차 뭐 2차 공천 개입에 관련돼서는 이준석 의원은 그냥 실체적인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대로 근데 개혁신당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약간 노이즈 마케팅? 뭐 실질적으로 뭐 의도하지 않는 노이즈 마케팅.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그게 사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예, 뭐 처음에 이제 이제 언론 보도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뭐 사실상 뭐 숨길 게 없고요. 예.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이제 입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윤석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예비 후보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만남을 좀 주선을 했고 또 그 치맥 회동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예. 씨가 직접 이제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 문자도 나오지 예.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첫 시작은 약간 그 정도 같고. 그러니까 저 명태균 씨랑 이준석 의원하고는 어떻게 그 시작이 됐는지 그런 것과 아직 나온 건 없어서. 네네네네. 어.
아까 김영선 의원이 소개로? 소개를 해준 겁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예.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겁니다. 2021년도가 대선 전이죠. 그러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외곽에 있을 때 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예.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있는 자리에 이준석 대표까지 이제 사자가 만나서 회동을 했다. 예.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명태균 씨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당시 그 대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 5월 달에 이준석 의원이 한 방송에 나가가지고 5월 1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내일이면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일 저녁 7시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 내용은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다음날 7시에 머니투데이에서 명태균 씨가 지금 운영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준석 의원 1등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미리 하루 전에 알려주고 이준석 의원은 방송 나와서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내일 뭐가 나온다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한 거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는 본인 입으로 녹취록을 통해서 김영선 공천이 된다라는 걸 미리 압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공천 관리된 그 사항들은요. 공관위원 말고는 당직자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그 기밀 정보거든요. 근데 이런 예. 것들이 명태균에게는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이분은 통화 녹취를 통해 가지고 김영선 이제 본 후보 되니까 빨리 간판부터 갈아라라는 말들을 실제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내밀한 관계성, 굉장히 깊은 사이 속에서 뭔가 정보 교류를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바깥의 정보를 이준석 의원이 미리 아는 예. 이런 상당한 좀 공생 관계 내지는 카르텔 관계 아니냐라는 게 의심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좀 시원하게 밝혀야지 이걸 못 밝히고 다른 얘기만 계속 주변 얘기만 한다면은 본질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본질은 결국 당사자들이 안 밝히면은 고발이 돼 있기 예. 때문에 결국 수사를 통해서는 밝힐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저는 현실적 한계를 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뭐 다 이준석 포함되는 다 거죠. 모여있잖아요. 공천 개입이라는 게 이준석 혼자 했다라는 게 아니고 당시 당 대표로서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했겠죠. 그런 추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영선이라는 공천값을 만들어냈느냐. 그럼 이것이 무슨 뭐 사전에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예. 되겠지만 뭐 거래가 이루어진 거냐. 이런 무수한 지금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평론도 많고 당사자들이 나와서 말도 많이 하는데 예. 본질에 대한 질문은 묻지도 않고 답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를 예.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의구심도 솔직히 들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양승 부의장님. 저는 명태균 씨 스스로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일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검찰이 박근혜 특검처럼 수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검찰이 박근혜 특검처럼 이제 수사를 한다면 명태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여러 가지 진실들을 밝혀낼 수 있을 텐데 야당에 대한 수사 행태를 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제대로 된 수사가 많이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대통령실이 이 명태균 일이 터진 이후 한 33일 만이라고 해요. 엊그저께 공식 입장을 냈는데 뭐 내용은 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여하튼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민의힘 정치인을 통해서 명 씨를 만났고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뭐 통화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라는 게 뭐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당장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전화를 통해서 나에게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관계된 정치인들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참전을 하고 뭔가 좀 거짓말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딱딱 아귀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구영권장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명태균 씨를 언급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박근혜처럼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고 있겠지만 그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저는 이게 사실상 그 당시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과 좀 약간 많은 점들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취한을 하자고 하면은 저는
그 당시 최순실을 쳐내자면 지금의 약간 김건희 여사가 좀 약간 그 기시감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진행 사건에서 뭐 차은택이니 뭐 구영태니 십상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이 사실상 명태균 씨의 역할이 아닐까 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 신인규 대표님,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 변호사시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일관된 모습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건전한 비판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대통령 명예훼손이다라면서 고발까지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거짓이라면 고소고발을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명태균 씨와 어떻게 만났냐, 만나서 무슨 메뉴 먹었냐, 이건 국민들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결과를 통해 다 알았겠죠.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거에 최순실 박근혜 때의 국정농단은 이권을 가지고 발생한 일이었다면 지금의 이 국정농단은 전 농락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공당에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운영하는 나라로서 결국에는 국민의 민의를 왜곡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거에까지 개입했다라는 이런 중대범죄까지 지금 뻗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고 또 연루된 정치인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면밀하게 좀 본질을 파헤치는 그런 노력이 좀 언론에서도 또 시민사회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댓글에 정치인 과대망상 허풍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입만 살았어라는 이야기도 있고 특검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신인균 대표 팬분도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4부의 이야기 이어갑니다.